안녕하세요, 뽀시래기들. 제가 중국 여행, 상하이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중국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이 중국 여행이 제가 다녀본 여행 중에 가장 챙길 게 많고 복잡하고 또 어려워요. 저는 중국어를 1도 못하는데 거기는 영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됐어요. 심지어 호텔 직원분이랑도 저 팝하고로 대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 과정들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손해 없이 잘 알고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전 이것 때문에 살짝 스트레스 받았는데 비자인데요. 그 비자는 아직 가까워서 전 방문했지 않는데 네이버에 비자 발급 방법 준비를 했어요. 중국에서는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모두 안 돼요. 저도 이걸 듣고 엥? 그러면 중국 여행을 어떻게 가? 이 생각했는데 그 VPN을 설치해야 한대요. 근데 저는 eSIM 해가지고 VPN 포함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중국에서도 다 돼요. 저는 영상 업로드도 하고 하니까 eSIM을 좀 넉넉히 2기가를 했거든요. 하루에 2기가. 근데 보통 1기가 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구글맵이 안 돼요. 저는 아예 안 되진 않았고 들어가지긴 하는데 아예 그냥 구글에 식당 정보가 없어요. 그냥 검색해도 안 나오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누가 고독지도 아이폰에는 안 깔린다 해가지고 저는 아이폰 나의 지도가 편하다고 해서 깔았는데 식당 검색해도 아예 안 나오고 그냥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독지도를 깔았는데 되는 거야. 그냥 고독지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불편한 게 중국어로만 돼 있고 검색도 무조건 중국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읽을 줄도 모르니까 그거를 캡처해서 팝하고랑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한국에서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 거 전부 다 찾아서 미리미리 저장해두고 갔어요. 근데 고덕지도가 중국어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어를 몰라도 뭔가 이거를 누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로, 지하철 뭐 타야 되는지, 걸어서 몇 분 이런 거 네이버 지도처럼 잘 나오거든요. 좀 적응하면은 괜찮아요. 중국에서는 지갑이 필요 없어요. 전혀. 카드 한 번도 안 썼고 현금 들고 다녀도 쓸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식당, 교통, 길거리 음식들마저도 다 전부 다 어플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QR코드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알리페이로 그거를 스캔을 하면은 메뉴가 뜨거든요. 물론 다 중국어. 그 번역 버튼이 있어가지고 번역 버튼 누르면은 번역을 해주긴 하는데 좀 번역하는데 시간 걸리기도 하고 완벽하게 한글로 번역해주진 않지만 팝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번거로움이 덜한? 한국에서 그거 깔아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카드 등록까지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알리페이를 저는 되게 문제없이 잘 쓰고 왔는데 어떤 분들은 결제가 안 되고 오류가 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현지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한국 돌아와가지고 여행 갔다 와서 한 8일 뒤에 승인 취소 메시지가 날라오면서 그 어떤 하루에 썼던 결제 내역이 다 승인 취소 메시지가 쭈루루룩 뜨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에. 근데 웃긴 게 제일 비싸게 먹은 양꼬치 집 거는 취소가 안 됐고 그래서 뭐 어떻게 다시 그걸 낼 수도 없고 전 트래블 월렛을 썼는데 일단은 돈을 그냥 두긴 하고 있는데 그게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지에서 쓸 때는 저는 한 번도 문제없이 그냥 잘 썼어요. 그리고 지하철 탈 때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탈 때마다. 공항에서 수속할 때 짐 검사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고 옆에 검사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캐리어나 뭐 큰 짐 아니면은 그냥 가방을 빼서 거기 넣지 않아도 그냥 자크만 열어서 보여주기만 해도 그냥 대충 쓱 보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뭘 가져갔는지 꿀템들? 약간 가져가면 좋을 것들 알려드릴 건데 머리 기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여행 가서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숙소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면은 완전 물같이 그냥 하나 만화인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아예 없는 숙소도 있고 저는 상하이에서 4개의 숙소를 갔는데 2군데의 숙소에는 그냥 저냥 쓸만한 트리트먼트였고 나머지 2군데는 조금 뻑뻑한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들고 간 거를 썼거든요. 매번 여행할 때마다 저는 필수템인데 막 옮겼다가 다시 씻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아예 이렇게 일회용 트리트먼트를 들고 왔어요. 저는 머리가 기니까 트리트먼트 한 번 할 때 꽤 많은 양을 사용하거든요.
너무 얇아 보여도 이거 하나에 저 같은 긴 머리도 딱 한 번 할 수 있을 양이 들어있어요. 쿠팡에서 그냥 가격 제일 괜찮은 거 산 거라서 솔직히 기능적으로는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하고 났는데 완전 부드럽게 머리가 빗기는 거예요. 한 박스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여행 갈 때 몇 개씩 이렇게 챙기면 너무 편해요. 아, 저 숙소 4군데 갔다 했잖아요. 그 샤워기 필터를 가져갔는데 기억해서 잘 챙기고 다니다가 마지막 숙소에서 놔두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어쨌든 중국에는 수질이 어떨까, 샤워기 필터를 들고 가야 되나 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샤워기 필터 필수예요. 그냥 필수. 무조건 그냥 챙겨. 상하이 수질 괜찮을 줄 알고 그냥 진짜 혹시나 챙긴 거였는데 하루 썼는데 완전 노래진 거예요. 저 유럽 갔을 때도 그 정도로 더러워지진 않았거든요. 여행 끝날 때쯤 보니까 진짜 완전 뻥 안 치고 동남아 정도로 너무 새까매져 있어가지고 좀 충격받았어요. 진짜 샤워기 필터 필수예요, 필수. 저는 이번에 다 위탁수화물로 들고 갔는데 보조 배터리는 기내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량이 기기에 적혀 있어서 확인이 돼야 된대요. 저는 최대한 크기가 작고 관광 다니면서 휴대하기 편한 거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쿠팡에서 그냥 구매한 건데 충전도 되게 빨리 잘 되고 몇 번 써도 고장도 안 났고 특히 가방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거 되게 잘 썼어요. 제가 사실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고데기 무게가 은근 많이 나가가지고 여행용 고데기를 샀다? 근데 저는 웨이브를 자주 해서 판고데기 있어도 웨이브를 잘 넣거든요? 근데 그 여행용 고데기는 아무리 해도 모양이 안 나는 거야. 작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머리가.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판고데기랑 봉고데기 중에 뭘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봉고데기는 잔머리 정리할 때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판고데기 집에서 쓰는 용으로 그냥 머리를 그냥 좀 무거워도 확실히 예쁘게 하자 싶어가지고 요거를 들고 가서 되게 잘 썼어요. 아니 날씨가 네이버에는 분명 10월에 상하이는 비 오는 날이 많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가 꽤 왔고 흐렸어요. 최대한 캐리어 무게를 덜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량우산, 완전 경량우산을 들고 갔는데 저 디즈니 간 날에도 비가 왔거든요? 돌아다녀야 하는데 우산도 크면 너무 짐이잖아요. 이런 경량우산은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제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였고 비 올 때 쓰다가 안 오면 가방에 넣어서 다니고 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물론 완전 굵은 비, 포그에는 이런 우산 쓰면 절대 안 되죠. 경량인 만큼 튼튼하지는 않아서 진짜 휴대용으로만 좋고 얇은 비에 들고 다니기 좋아요, 이건. 여러분, 여행 가서 집에서 쓰는 삼각대 큰 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제가 완전 애용하는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삼각대인데 밖에서 카메라 두기 살짝 민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각대까지 커버리면 나 촬영 중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행뿐만 아니라 저는 평소에도 무조건 이 작은 삼각대를 들고 다녀요. 이게 펼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딱 해서 쓰는 건데 폰도 꼽을 수 있고 카메라도 꼽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적당하게 올라와가지고 촬영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 삼각대가 무거우면 어깨가 피로한데 작기도 하고 무게도 적게 나가니까 작은 가방에도 웬만하면 다 같이 들어가요. 저 완전 잘 쓰는 아이템. 클렌징 밤이랑 클렌징 폼 이런 거를 여행용 크기로 샘플을 구매해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건데 또 사기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쓰던 거를 소분해서 가려고 조금씩만 덜어가기 좋게 작은 통을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4개에 1,000원. 여행 갈 때 앞으로도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가면은 또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 큰 통을 다 들고 갈 수 없으니 소분통을 들고 가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상해에서 입었던 코디 아이템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디즈니랜드 갈 때 입었던 가디건인데 여기 네이비 컬러라서 이목구비가 조금 선명해 보일 수 있는 컬러예요. 저는 치마에 코디해줬고요. 제가 갔을 때 상하이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했어요. 이날 더울 줄 알았는데 비도 오고 너무 쌀쌀한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이거를 셔츠 위에다 입고 벗고 했었는데 밤에는 셔츠에 가디건까지 입었는데도 많이 쌀쌀했어요. 디즈니랜드 갔던 날 바로 다음 날에 또 셔츠에 이 니트를 입었는데 추웠으니까 오늘 또 춥겠지 하고 이렇게 입었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 아니 불과 어제 춥더니 하루 사이에 너무 덥길래 당황스.
그래서 이거는 나가기 직전에 처음에만 입다가 사진만 찍고 나중에 그냥 벗고 셔츠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밤에 다시 입고 사진 찍고. 다음 짠! 제가 살짝쿵 아끼는 비스티예요. 이 리본 디테일이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 비스티에를 입은 날에는 검정색 시스루 티셔츠에 코디를 했는데 이날도 좀 더웠어요. 이거는 여름에 나시로 입으려고 샀던 비스티에거든요. 니트나 티셔츠에 매치해줘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가져갔어요. 이날 외국분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무 잘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지. 저번 룩북에도 등장했었던 레더 자켓이에요.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덥다가 입국 전날 밤에는 또 엄청 추운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저 입국 날에 몸살기 올라와가지고 체크아웃 신청하고 한 2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잤어요. 어쨌든 그날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긴팔 입고 위에 이 자켓을 걸쳤거든요. 그랬는데도 추웠어요. 제가 들고 간 옷 중에 제일 따뜻한 옷이 이거였는데 가기 전에는 덥다는데 이거 입겠나 싶어서 혹시나 해서 들고 간 옷이었거든요. 안 들고 갔으면 큰일 났어. 상하이 날씨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팔과 긴팔을 좀 적당히 섞어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경. 이거는 사실 알이 원래는 있는데 제가 뺐거든요. 이것도 무늬가 꽤 있더라고요, 안경이. 이런 핏입니다. 이거는 쌩얼 가리기용. 수영하고 나오면은 화장을 다 지우잖아요. 근데 또 나가야 돼. 그럴 때 가볍게 나갈 때 이렇게 쌩얼 가리개용으로 공항이나 밥 먹으러 갈 때 유용하게 꼈어요. 예쁘죠? 네, 이렇게 상하이 여행 총 정리라 해야 되나? 꿀팁들도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중국 여행 가실 분들은 빼먹은 거 있는지 확인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도 봐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